자, 이건 이제 파워포인트고요. 제가 이 삼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특정한 모양에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한번 삼각형 그려보겠습니다. 무작위로. 자, 이런 삼각형이 있을 때 이 안에다가 이제 내저번을 그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럼 여기다 내저번을 정확하게 그리는 기능이 파워포인트에는 들어있지 않죠.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방법으로 제가 좀 오래됐는데, 여기는 2년 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파워포인트에서 삼각형의 내저번을 그리는 방법 제가 설명해 놓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그릴 때는 도형을 이렇게 그리고, 요게 이제 내저번이 존재하는 일종의 원리인데, 이렇게 가운데를 지나게 하는 이제 교점을 잡으면 그게 이제 내저번의 중심이 되고, 요 변으로 마주보게 하면은, 접하게 하면 그게 내저번이 되는 것인데, 요거를 그리려고 하면은 지금 이게 컴퍼스를 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좀 작업을, 이 도형을 가지고 다양하게 복잡하게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점도 찾고 각을 2등분하고 그렇게 해서 만나는 점도 찾고 이렇게 해야 정밀하게 내저번의 중심을 구하고 내저번을 정확하게 여기다 위치를 시켜서 그 내저번을 딱 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지금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건데, 자, 이거를 지금 전체적으로 동영상이 한 19분 정도 되는데요. 요거를 챗 GPT에서 한번 그려달라. 그러면 진짜 어떻게 그려주는지 한번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챗 GPT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방법은 챗 GPT한테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를 일단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주면요, 그냥 이 네모 박스로만 인식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좌표를 줘야 되는데, 저는 여기를 0, 0이라고 하고, 그럼 여기가 이제 일단 0, 0이 되겠죠. 하나의 꼭지점은, 자, 이쪽은 이제 0, 0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쪽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X축이 가고 Y축이 0이 되겠죠. 그럼 X축의 X값은 요 도형의 너비가 됩니다. 여기는 1848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18.48에 0. 요게 이쪽에 위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위에 있는 꼭지점은 Y값은 당연히 높일 거고, 자, Y값은 높이가 11.08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볼까요? 11.08이죠? 단위는 무시하고요. 일단 위치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자, 11.08이라고 했고, 그러면 요 X값, 여기 X값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정밀하게 없어요. 이렇게 네모칸을 그리고 왼쪽 끝선을 맞춘 다음에 이거를 쭉 늘리다가 요 선하고 맞는 지점에서 이게 자석처럼 딱 달라붙으면 요 너비를 Y값으로 쓰면 되는데, 여기는 클릭하면은 노란 점으로 돼 있어서 뭔가 이쪽이 딱 잡힐 것 같은 느낌이 나긴 나지만, 요 노란 점에서는 파워포인트에서는 도형이 요 위치를 잡아주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대중으로 이렇게 대충 이제 맞추는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도 대부분 맞는 경우가 많지만, 그거는 뭐 정밀하게 딱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더 정밀하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요거를 이제 한 번 더 카피를 해서, 혹시 모르니까, 자, 이거를 도형을 위에 있는 네모칸을 확대를 해서 전체 삼각형을 다 씌워버립니다. 딱 맞게끔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 씌우고, 요 도형 병합 메뉴에서 요거를 조각을 해요. 조각. 이렇게 되면 요게 좀 빠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게 빠지면은 요 폭이 요 삼각형의 요 끝점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14.07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 좌표가 정확하게 추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요 새 좌표를 챗GPT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카피를 해서 챗GPT로 가보겠습니다. 챗GPT는 챗GPT 3.5가 있고 4가 있는데, 3.5는 무료 버전이고 4는 이제 유료 버전이면서, 4는 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고, 코드 인터프리터라고 해서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 하면서 답을 구하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3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한테 의뢰를 해서 거기서 얻어진 결과를 종합을 해서 답을 주는 그런 이제 플러그인 기능이 있는데, 일단은 요 3.5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그 내용을 집어넣고요. 자, 요 세 점이 있죠. 요 세 점이 있을 때 위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내저번의 중심 좌표와 지름의 길이를 구해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뭐라고 이제 계산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은 물어볼 때마다 요 똑같은 문제를 재실행하면 설명이 매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풀이하는 방법은 똑같다 하더라도 기술하는 방법이 달라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제가 이거 여러 번 해보면 어떤 때는 답을 구해주긴 하지만 이 3.5인 경우에는 주로 방법만 얘기해주고 답은 네가 한번 구해봐. 근데 혹시 모르면 내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 좌표하고 길이만 반지름의 길이나 지름의 길이만 딱 표시해주면 좋은데 일단 얘는 설명이 장황하면서 답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는 너가 더 해봐라. 이런 식으로만 지금 얘기해주기 때문에 약간은 좀 이제 답을 섭섭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답을 내주기도 하지만 맞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3.5인 경우에는 그렇고요. 자, 이 문제를 복사해서 자, 이제 4.0으로 가서 여기에 이제 기본 기능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 기본이 체크되어 있죠. 디폴트 기능이. 그래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하고는 조금 이렇게 표현되는 방식이 좀 다르죠. 자, 계산을 쭉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보통 내저번을 공식으로 구하면 이런 식으로 많이 구하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카피를 해가지고요. 파워포인트로 가서 저 삼각형 여기 있으니까 여기 가서 아까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기 해서 보이게 하고 자 10.06짜리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그게 맞는지 한번 해볼게요. 원을 하나 그리고 원이 가로 세로 비율을 고정시킨 다음에 타원이 돼버리니까 고정시키지 않으면 10.06 10.06이면은 이게 내저번이 아니죠. 어디 갖다 댔든지 간에 이거 뭐 위치를 수동으로 맞춘다고 해도 요거는 지금 그러니까 답을 잘못 구한 겁니다. 그렇죠? 아까 14.07에 내가 입력을 잘못했냐 13.07에 높이는 11.08이 맞고 그 다음에 이쪽은 요 끝점은 이 전체 너비니까 18.48에 0이 맞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원점이 00이고 그러니까 이제 세 점은 정확하게 입력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좀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할게요. 내가 그려봤더니 답이 안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물론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즘에는 이게 대세인 것 같아요. 뭐라고 물어보면 항상 요즘에는 물론이죠. 이 말이 꼭 나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8.20. 또 답이 아까 거건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카피해서 가서 한번 볼까요? 다르죠. 그러면 이번에는 8.2라고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 도형서식에 가서 자 8.1에 한번 해볼게요. 8.2 그러면은 요거는 대략 맞는 것 같은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딱 달라붙지가 않죠. 그러니까 뭔가 좀 부족하죠. 가운데를 찾았다 하더라도 요렇게는 붙으면은 이쪽에 많이 남고 이쪽으로 붙으면은 이쪽에 너무 많이 남잖아요. 이것도 사실 맞는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할 때마다 계산이 달라지긴 하는데 어떤 때는 운이 좋으면 처음 질문에 답을 딱 구해주기도 해요. 하기는. 근데 조금씩 검증을 해나가면서 이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내가 지금 기하학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다시 해보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일단. 그럼 지금 세 번째 하는 거예요. 각을 구해서 하고 있네요. 자, 이 경우에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전문적인 다른 수학 프로그램을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어떤 때는 이 같은 문제여도 답을 한 번에 구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계속 10번, 20번 해도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강의를 할 때도 좀 난감한 게, 내가 아까 해봤을 때 됐다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때도 다시 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좀 난감하긴 한데, 자, 이런 거를 좀 가장 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자, 이거를 이제 카피해서, 그래도 조금 더 정밀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코드 인터프리터를 사용하는 거죠. 코드 인터프리터 사용하는데, 이것도 답이 한 번에 나온다. 이렇게 또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조금 더 자기가 프로그래밍 하면서 솔루션을 찾기 때문에,
비교적 그냥 디폴트 챗 GPT 4한테 물어봤을 때보다는 답이 수월하게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답이 나올지 한번 보죠. 자, 요런 거는 지금 자기가 파이썬 코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식으로 1차적인 어떤 전제 조건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럼 지금 워킹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이거를 클릭해서 확대해 보게 되면 지금 프로그래밍 하고 있는 게 코딩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결과가 나왔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 되면 이렇게 워킹이 끝났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눌러보면 이 풀 코딩 소스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카피해서 한번 보죠. 이건 뭐 다 틀린 거니까 지워버리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8.48로 하라고 그러거든요. 좀 커지긴 하네요. 그쵸? 8.48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요거는 맞는 것 같죠? 이렇게 딱 보면은. 근데 이 중심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잖아요. 중심을 잡아서 딱 붙으면 좋으니까. 그거 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요거거든요. 자, 이런 거 할 때는 요게 2개 나온 거는 이제 원래 값이 코드로 나오기 때문에 2개가 나온 거고, 요게 좌표가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자, 여기에서 사각형을 하나 만듭니다. 사각형 하나 만드는데 요게 X 좌표죠. 그러면 이게 너비가 되는 거예요. 너비가 12.23 엔터. 높이가 Y가 되는 거죠. Y 4.24 이렇게 돼서 여기를 딱 맞추잖아요. 여기 이제 요 원점을 맞추는 거예요. 딱 맞추면은 요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요게 중심은 요 도형의 원은 중심을 딱 잡아주는 기능이 있죠. 이렇게 되면은 빨간 선으로 중심을 딱 잡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필요 없잖아요. 이거를 제껴버리면, 자, 요게 도형 채우기를 없음으로 하고, 이게 되면은 요게 바깥선이 되고 내저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작도를 할 때보다 온갖 도형의 기술을 총동원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요게 조금 더 빨리 하는 거죠. 아까 저는 요거를 쓸 때 기본 기능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실수를 많이 했지만, 유료 버전을 쓰는 사람들은 코드 인터프리터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드 인터프리터도 오답을 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추천하는 거는, 자, 플러그인을 사용하는데, 이 여러 플러그인 중에 제가 이제 수학 문제 같은 거 풀 때 제일 좋아하는 플러그인이 울프람인데, 울프람 알파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죠. 얘한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울프람 사이트에 가면은 얘는 영어로만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지만 챗 GPT하고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한번 답이 나오는지 볼게요. 그냥 바로 이제 울프람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고 있죠. 이건 수학 문제네. 울프람 써버리겠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울프람을 쓰진 않습니다. 봐서 울프람이 필요할 때 씁니다. 모든 플러그인이 그래요. 여기 플러그인을 지정했다 그래서 플러그인을 바로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가 플러그인을 써야 되겠네. 그럴 때 플러그인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좋은 게 이 울프람 사이트의 특징이 이런 거죠. 다 이렇게 도식화해서 그려줍니다. 좌표를 그려서. 지금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나왔네요. 그리고 반지름이 요거죠. 이거는 지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얘기를 잘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딱 보면은 우리가 알 수는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이거는 반지름이라고 써야 되는 걸 지름이라고 잘못 쓴 거예요. 그러면 5는 지름이 아니라 반지름이잖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시비를 안 걸어도 되는데 한번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수정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럼 지름의 길이는 얼마인 거야. 그냥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면 8.48이 되겠네요. 우리가 소수점 두 줄짜리까지 이용하는 거니까 8.48. 여기는 8.4, 요거는 이제 2번 중복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는 계산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GPT 유료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요거를 먼저 쓰는 게 좋다. 이런 수학 문제 관련해서는. 그러면은 바로 그림을 그려주기 때문에 그 여기에 맞는, 여기서 제시해주는 이런 수치를 가지고 여기에서 그림을 완성하면은
정확하게 그림을 빨리 그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빨리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뭐 몇 도짜리 뭐 어느 쪽으로 움직여 있는 그림 이런 거 굉장히 그릴 수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이 구글 바드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빙챗 같은 것도 있는데 걔네들도 답을 굉장히 잘 못 찾습니다. 이 문제인 경우에는 뭐 여기서 해볼 수도 있는데 뭐 그건 그냥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뭐 모르겠어요. 한 100번 하면은 답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잘 안 맞는 거고, 아무튼 요 챗GPT를 쓰시는 분들은 요렇게 해서 요 쉽게 이런 거를 그릴 수 있으니까, 파워포인트에 요런 그림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것도 이제 버리지 말고 잘 놔둬야 좋겠죠. 나중에 이거를 움직였다가 원위치 잡을 때에도 이렇게 되면 지금 딱 붙잖아요. 이렇게 빨간 점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편리하기 때문에, 자, 요런 거를 사용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중점 같은 거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의 반자리를 요거 전체에 반자리를 그려서 반 지점을 잡고 이것도 연결되는 선을 또 그리면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챗GPT를 이용해서 파워포인트에서 삼각형의 내저번을 구하는 방식을 확인해 봤습니다.